다음 챕터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에서 자료조사에서 아이디어 찾는 작업을 했습니다. 답이 다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실제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기부자한테 가서 설득을 할 거냐, 기부자 이제 설정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 기부자 개발 강의가 아마 다음 주에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부자 개발 강의를 제가 여기서 길게 하면 다음 주에 오시는 이선희 씨가 화내세요. 내가 할 얘기를 네가 앞에 다 해버리면 난 뭘 하느냐. 그래서 기부자 개발에 대한 얘기는 제가 스킵할 예정입니다. 근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팀장님이시죠? 어디 가서 누구한테 기부 요청하실 생각이세요? 기부자를 누구로 설정할 거냐. 다음 주에 아마 이선희 씨가 얘기할 텐데 기프트 테이블이라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1,000만 원이 목표액이라면 잠재 기부자가 몇 명이 필요한지도 사전에 다 설정을 해놓게 합니다. 이 데이터가 있어야지 1,000만 원이 모이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없다. 그럼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개발할 방법이 없다 하면 목표액은 줄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다 설정을 해보면 우리가 설정한 목표액이 타당성이 있냐 없느냐 아니면 해봤더니 더 많이 할 수도 있네. 다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아마 다음 주에 이선희 씨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누가 기부자일까 어떻게 개발할까는 다음 주에 강의를 할 거니까 제가 관심을 갖는 건 어떻게 이해할까입니다. 기부자라는 사람들이 누구지 도대체? 그 사람들을 이해해야 그 사람의 욕구를 이해해야 명분도 만들 거고 거기에 따라서 모금 프로그램도 가장 적절한 모금 프로그램들을 만들 테니까 기부자에 대한 이해에 관한 부분을 저는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기부자 이해 방식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병원에서 트리아지라고 하는 용어가 있대요. 응급 상황에서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에서 3명의 환자가 응급실로 들어옵니다. 치료를 해도 죽을 확률이 높은 환자, 치료를 하면 죽을 확률과 살 확률이 반반인 환자, 치료를 하면 살 확률이 높은 환자, 3종류의 환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응급실에 의사는 1명밖에 없고 누구부터 처치를 할까? 누구부터 합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기부 요청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기부 요청하면 해주지 않을 사람한테 가서 괜히 힘 빼지 말고 요청하면 해줄 사람한테 가서 해라는 얘기죠. ROI가 높은 기부자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애석하게도 저는 기부를 요청해도 절대로 안 해줄 기부자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안 해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퀴즈입니다. 그래서 범죄 수사할 때 하는 이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거를 기부자 분석에도 활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프로파일링을 하는 방식들이 뭐가 있는지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오지랖도 어쩌저도 할 일이 참 없나 봐요. 그래서 프로파일링 하는 방식들을 여러 개를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중에서 FBI에서 실제로 프로파일링 하는 기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가장 명료하고 저한테는 좋았습니다. 물론 방법들이 조금 더 복잡했는데 저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굉장히 단순화시켜봐서 한번 스크루지를 프로파일링을 해보도록 하기로 해봤습니다. 첫 번째 자료를 수집을 하네요. 그의 인구 통계적인 특성, 가족, 직업, 소득, 취미, 관심사, 중거 집단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다 조사를 해요. 오지랖이 넓은 관계로 제가 술, 담배를 안 하는 대신에 워낙 토론과 논쟁을 즐겨하는 사람이라서 이걸 또 해보려고 제가 밤을 새서 이 책을 또 밤을 새서 한번 저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자료들을 좀 모아봤어요. 그리고 자료를 정리를 하는데 그 모은 자료들을 정리를 하는데 질문형으로 정리를 합니다. 스크루지가 기부를 안 한다면 저항 요인을 뭐지? 한다면 영향 요인은 뭐 기부 한계는 뭘까? 뭐 이렇게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 모은 자료들 가지고 설득 가능한 근거를 탐색을 해본다라고 굉장히 쉽죠? 단순화시켰습니다. 자료를 모아서 정리를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지를 찾아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냥 인구 통계적 특성, 영국 런던에 거주하는 60대 백인 남성, 가족은 없고 직업은 마레라는 상회의 사장 대표님이셨으니까 소득은 굉장히 높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 60대 백인 남성이고 가족 없이 혼자 살고 회사 조그만 상회 사장님이고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일까 추론을 해볼 수 있어요. 정답은 몰라요, 저도. 직접 만나서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굉장히 이런 분들이 통계적으로 보면은 남성 우월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배금주의적인 성향, 보수적이고 막 이런 성향들이 많은 사람들인 것 같다. 추론을 해보는 거죠, 그냥. 그의 취미 관심사 돈 모으는 거, 돈에서 헤엄치기가 취미였다고 하고요. 중고 집단 이 사람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우리는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사람 굉장히 보수적이고 배타적이고 남성 우월적이고 그 배금주의 돈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성향일 것 같아. 그럼 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세상 사람 누구도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조금 귀를 기울이는 척이라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 취미는 돈 모으는 게 취미야? 그럼 어떤 사람? 네? 고객?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고객보다도 아마 제 생각에는 은행장, 거래 은행장이나 특히 세무서장 같은 사람들 말은 듣는 척이라도 좀 할 것 같아요, 왠지.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기부 이력 당연히 없고요. 마침 이날 소설 속에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라 고아원에서 방문해서 기부를 요청을 하죠. 근데 당연히 거절을 하죠. 근데 대화 속에서 고아원이란 단체에 대한 인식이 늘어나는데 의외로 고아원이 굉장히 우리 사회를 위해서 중요하고 필요한 기관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놀랐는데 왜? 당신들이 있어서 나는 돕는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건 당신들이 할 일이 있으니까 나는 그럴 필요가 없네요라고 야지를 놓는 거죠, 이제. 단체의 요구 조건, 이 사람이 기부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그러니까 내가 기부하면 나 뭐 해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뭘 요구를 할까? 과연? 할 수 없어요. 기부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니까. 데이터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추론을 해볼 수 있죠. 돈 모으는 게 취미고 세무서장 같은 사람이 그 사람한테 영향력을 미친다면은 요구 조건도 뭐 경제와 관련된 돈에 관한 것들을 내가 100만 원 기부하면은 나한테 120만 원 주면 내가 해줄게. 뭐 이럴 수 있겠죠. 돈에 관련 뭔거 같다. 개인사? 저도 소설책을 읽다가 알게 됐는데요. 저 스크로제라는 사람이 젊은 시절에 약혼을 했던 경험이 있더라고요. 근데 약혼자한테 채였어요. 상처를 앓고 있는 외로운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남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 사람의 속은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구나. 그런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럼 설득 가능한 탐색 근거? 이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답이 다 나왔습니다. 뭐였죠? 뭐였죠? 답이 다 나왔는데. 네. 세금 효과. 영국은 제가 모르겠고요. 한국은 10만 원까지 절세죠? 네. 실제로 저희가 그 은행 증권회사 PB들 있죠. 고액자산가들 하는 PB들한테 자선 교육을 해보려고 했더니 다들 코웃음도 안 쳐요. 근데 너희들 고액자산가 관리하잖아. 기부를 통해서 절세 효과 배워두면 도움이 될 텐데 너희들한테 했더니 그렇지? 귀를 솔깃하는. 네. 그 다음에 그가 갖춘 외로운 상처를 끄집어낼 수 있는 대화 프로그램 같은 거를 제안해 준다면 장기적으로 아마 유산 기부도 해주지 않을까? 뭐 아무튼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어쨌든 처음에는 그냥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뭐 기부해 줄 것 같지 않아서 뭐 꽃뱀으로 꼬시겠다, 뭐 두들겨 패겠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그래도 근거는 좀 보이는 것 같더라라는 것이죠. 뒤지면 다 나온다. 그래서 모금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앞에 트레아지라고 얘기했었죠. 기부를 요청하면 해줄 사람한테 가서 요청해라. 해주지 않은 사람한테 가서 힘 빼지 말라고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같이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뒤지면 다 설득할 근거가 있어.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에 대한 특성을 조사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한 기부자를 놓고 이렇게 프로파일링을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이런 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 고액 기부자들을 만날 때는 그렇습니다. 유명한 사례로 서울대학교 도서관 사례가 있죠.
도서관 짓는데 1,000억이 필요하다. 서울대학교 모금팀이 400억을 모았어요. 600억이 필요해서 어느 대기업 회장님을 만나러 가서 600억 주세요 했더니 그 자리에서 회장님이 오케이 해줄게. 그 자리에서 오케이 했다는 신화 같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냥 갔겠느냐는 얘기죠. 그분들이 갈 때는 6개월 전부터 그 회장님 뒷조사를 다 한 겁니다. 그분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다 프로파일링을 해서 데이터를 갖고 가고 그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을 콕 찔러줬던 것이죠. 고액 기부자 할 때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사실은 기부자를 요구하는 분석하는데 저런 분석이 필요하다. 제가 조금 이따 저를 한번 물어볼게요. 경제학 원론, 마케팅 원론, 경제학 원론에 나온 얘기인데 시간 관계상 빼기로 하고 이걸 하죠. 예를 들면 주차 차량은 비상등을 켜주세요. 여러분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갈 때 주차장 들어갈 때 흔히 볼 수 있는 문구죠. 여러분들은 물론 착하셔서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성격이 꼬일 대로 꼬인 사람이라 저런 문구를 보면은 비상등을 켜려고 하다 보는 순간 딱 띕니다. 왜 나한테? 그럼 나한테 뭐 해줄 건데 니들이? 왜 손님은 다 왜 비상등을 켜라 말아야 니들이? 저는 그래요. 꼬여서. 그래서 바꾸죠. 네. 한 문장이 추가됐는데 전혀 다른 문장이 됩니다. 영어로 WIFM, What's in it for me? 나에게 돌아오는 게 뭔데? 비상등 키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뭔데? 당신 단체에 기부하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뭔데? 이것에 답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출발점이죠. 기부자가 어떤 욕구를 갖고 있지? 그걸 이해를 해야 그럼 당신한테 기부를 통해서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 효익,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제안을 해줄 수 있고 그게 명분이라고 하는 글로서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기부자의 욕구를 이해하는 것이 결국은 시작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제가 어떤 페트롤맘이라는 단체 아까 말씀드렸나요? 엄마들이 경비 학교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단체에서 이제 슬로건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 작업에서 질문을 했는데 슬로건 단체 위에 페트롤맘 위에 붙는 한 줄의 글이죠. 초록우산 어린이단처럼 어린이단 위에는 초록우산이라는 하나의 슬로건이 있죠. 초록우산이라는 걸 가지고 어린이단을 상징하는 설명하는 하나의 문구가 뭘까? 숙제였습니다. 페트롤맘 학교 폭력을 해서 엄마들이 경비를 하고 순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라는 게 우선 궁금해합니다. 물론 아이들의 뭐 안전 문제 한다니까 이해는 가요. 근데 그렇게 치면은 경찰도 있고 학교 경찰들도 있고 무슨 요즘에 뭐 해병대 무슨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한 단체들이 많아요. 돈을 주면 세콤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엄마들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지? 그런 단체들이 이미 다 있는데 이런 게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페트롤맘이라고 하는 단체 아이들 학교 폭력을 위해서 경비를 하고 안전 문제, 보호 문제 이런 것들을 기부자하고 연결시켜 줄 것이냐가 그래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 것이냐가 첫 번째 해결 과제였던 것이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연결을 시키시겠습니까? 제가 이 논제를 잘못 꺼낸 것 같으네요. 별로 생각해보니까 좋은 아이디어와 같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냥 머릿속에 떠올랐던 건 이웃에 있어 다행이다였습니다. 이웃에 있어 다행이다 페트롤맘이었습니다. 엄마들이니까 바로 이 옆집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위험한 일이면 1분 안에 그 엄마들이 달려와 준대. 멀리 있는 게 경찰은 멀리 있어 너무. 법보다 주먹에 가깝다고. 경찰은 너무 있어. 불러도 잘 안 와. 근데 엄마들이 옆집에 있대. 그 엄마들이 내 이웃에. 옛날에 디스터비아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 영화 헤드라인 카피가 모든 살인자는 누군가의 이웃이다였습니다. 무섭죠. 모든 살인자는 누군가의 이웃이래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페트롤만은 이웃이다. 나한테 이웃에 있어 그분들이. 그럼 나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나하고 그게. 내가 그분들을 도와야 될 이유가 생기는 이웃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아무튼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하나씩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런 거.
그래서 기부를 하는 동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글쓰기 강의, 그 명분 개발 강의를 제가 할 건데 거기에 이런 것을 가지고 사례들을 다 보여드릴 거니까요. 제가 여기서 그냥 굳이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만 하나 해볼까요? 제가 한 2년 전에 부산에 가서 한 기부자를 만났더니 그 기부자분이 하는 말씀이 아버님 때부터 자기 때 2대에 걸쳐서 유니세프에 매달 3만 원씩 기부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유니세프에 기부를 하세요? 왜 거기에 기부하세요? 그랬더니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갑자기 곰곰이 생각을 해보더니 아, 내가 유니세프에 기부하면 차 뒤에 붙이는 투명 스티커 있죠. 유니세프 로고가 붙어 있는 투명 스티커를 주는데 그걸 자기 차에다 뒤에다 붙이고 다니는 게 자기도 모르게 내가 자선의 가치를 아는 굉장히 훌륭한 사회적 리더 같은, 꼭 그렇게 표현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충분히 제가 그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유니세프에 기부를 하는 이유는 투명 스티커였던 거예요. 네, 그렇죠? 기부자가 기부를 하는 욕구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좋은 일에 기부한다. 우리 단체가 뭐 장애인들을 위해서, 뭐 노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을 한다는 얘기를 백날 해보셔야 안 먹힐 거다. 기부자의 욕구가 도대체 뭐야? 그분은 일종의 언어, 명예라고 하는 것, 자부심이라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분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우리 단체랑 인코딩을 시켜줄 것이냐, 그걸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험을 한번 해보기로 할 거예요. 미스 잠재 기부자 1천만 원을 기부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느 단체든지 좋습니다. 저한테 기부를 요청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시간은 1분 안에 해주시기로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부 요청했는데 그게 제가 좀 설득력이 있으면은 1,000만 원을 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1,000만 원이 생깁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시는 1,000만 원 주겠다는데 안 하시겠다고요? 자, 어떤 분 한번, 한 두 분만 1,000만 원, 옛다 1,000만 원. 제가 저희다 은행에서 찾아갖고 왔습니다 오늘. 네, 감사드립니다. 1,000만 원의 눈이 어두워서 해보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건강이 아마 가장 화두일 거예요. 지금 50대, 60대, 100세 시대를 살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이에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건데 저희는 지역에서 의료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의료협동조합에서 평생건강센터를 마련하고 있어요. 그 건강센터에 가족의 주치의를 세우기 위한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 안에서 다양한 의료 서비스와 지금 현재 치료에 꽂혀 있는 의료 시스템이 아니라 예방활동에 평상시에 내 건강 주치의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함께 프로그램에도 동참하고 그 주치의를 체험하기도 하고 가족이 함께 늘 가족이 함께 건강의 체계를 만들기 위한 습관을 형성하는 훈련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흥시민 전체의 건강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함께 그 기부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제가 드려야 되나요? 드리지 말아야 되나요? 여러분들 결정해 주십시오. 드려야 돼요? 네, 근데 제가 워낙 까칠해요. 어떡하죠? 정말 까칠해요. 1,000만 원짜리 기부자는 까칠할 수밖에 없어요. 전 서울 사람이고요. 시흥 분들의 건강 증진은, 건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사적인 이익과 관련된 문제인데 저는 시흥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기부를 한다고 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뭐가 있는 거죠? 네.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을 네. 확인할 수 있는 훈련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네, 제가 이제 1,000만 원 안 들기로 작정을 한 모양입니다. 자꾸만 시비를 걸게 되네요. 그런 정보는 인터넷 들어가도 얼마든지 있는 것 같은데.
안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너무 치사한가요? 네. 아, 그거 보니까 그 어떤 의료 복지하는 단체였는데 사랑의 왕진 가방이라고 하는 태그라인 한번 짜드린 기억이 나네요. 네, 아무튼. 근데 제가 여기다 장난을 하나 쳐놓은 게 있습니다. 뭐 보이세요? 네. 자, 1,000만 원이 장난이라고요? 네, 미스. 네. 제가 나이 들고 살찐 홍석천입니다. 네. 그렇게 놀란 표정으로 계속 주무시다가 그렇게 그 말에 그렇게 놀란 표정으로 보시면은 이거 잘못하면은 이거 뭐 이렇게 그거 그렇게 되니까 표정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아무튼 강의 안 준비하다가 심심해서 장난을 한번 쳐봤고요. 또 다른 분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경쟁자, 저분의 경쟁자. 내가 저분보다는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누가? 선생님 한번 해보실래요? 예, 저는 오이도에 장애인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식구들이 현재 그 주거 공간이 빌라 이 주민들과 함께 있는 그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 주변에서 그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생활하기에는 역부족인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 그 식구들을 좀 독립된 공간으로 이전해서 그들이 함께 뛰놀고 부르짖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1천만 원을 저에게 기부해 주시면은 그 기부금을 통해서 이전할 수 있는 자금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좀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수고하셨고요. 감사드리고요. 자, 근데 뭐 그냥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아무튼 두 분이 뭐가 필요하신지 저한테 말씀하셨고요. 기부자의 욕구나 제 이익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얘기해 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왓슨 유니폼이 기부하면 제가 얻을 수 있는 이익 가치가 무엇인데 답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두 분 다 우리는 무슨 일 합니다. 그런 일이 좋은데 기부해 주세요라고 했지 저의 이익, 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는 말씀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난을 쳐놨다고 했죠. 제가 성소수자라고. 네. 근데 뭐 여러분들 귀한 분들 모셔놓고 제가 장난을 치겠습니까? 저에 대한 정보를 드린 거거든요. 아, 저 사람이 성소수자구나. 그럼 그 순간에 머리가 휙 돌아갔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저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저 돈이 많은 기부자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었을까를 그 순간에 딱 캐치를 하셨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단체는 다양성의 소중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단체입니다. 그 수많은 다양한 가치들 중에서 우리는 뭐 장애인들의 이런 문제를 집중하고 있어서 그 얘기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제가 마음을 여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네. 자, 이게 이제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들은 지식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고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기부자의 시선으로 보고 기부자의 언어로 말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것을 써라. 사고훈련의 문제죠. 네. 이건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도 어딘가 기부를 하고 계실 텐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계속 사고훈련을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나면은 사실은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기 좀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늘 들기는 합니다. 재미난 거는 제가 어디 강의를 가서 오전에 마케팅 강의를 한 4시간 했고요. 오후에 또 다른 강사가 와서 기획 강의를 한 3시간, 총 7시간 강의를 했는데 사실은 그 7시간 모든 강의안으로 치면 300페이지가 넘는 강의안을 한 건데요. 그걸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드렸던 그 얘기입니다.
왓슨 이포미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게 뭔데? 그래서 기부자의 시선으로 보고 기부자의 언어로 말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것을 써라. 이 한 문장으로 결국 7시간의 강의가 다 정리가 됩니다. 그걸 계속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되풀이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계속 그 얘기를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7시간이 끝난 후에서 기획 워크숍을 했더니 거기에 있는 한 5팀이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는 좋은 일 합니다. 기부해 주세요. 기부자의 욕구, 기부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사고 훈련이 머리가 확 굳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렵습니다. 네. 네. 어려운 얘기는 좀 빼도록 하죠. 오케이. 사례를 토의를 해볼까요? 하나만, 이거를 보도록 하죠. 저소득 아이들 교육 지원하는 단체였습니다. 근데 월세가 10개월 동안 밀리니까 건물주가 나가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러니까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시급한 상황이 돼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대표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기부자들을 만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고 질문을 드렸더니 대표님이 뭐 아이들이 뭐 불쌍하잖아요. 아이들을 뭐 잘 키워서 어쩌고 하는 얘기를 한 3, 4분 동안 계속 저한테 하세요. 근데 한마디도 귀에 안 들어와요. 왜? 너무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일종의 피로감?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 머리에 떠올랐던 게 아까 제가 서울대학교 도서관 사례 말씀드렸었죠. 회장님이 600억 도서관 짓는다니까 그 자리에서 오케이 했다는 이야기. 그럼 그분이 왜 600억이라는 거금을 기부를 해주겠다고 이야기했을까, 약속했을까가 궁금해집니다. 결국은 사람들은 교육에 왜 투자를 하지죠? 교육 기부예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왜 교육에 기부를 하나, 투자를 하나? 따져보면 돼요. 왜 교육에 투자를 하세요? 우리 아이들 잘 크라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회장님은 나이가 다 들어서 자녀들이 이미 다 장성해서 기업들 다 물려받을 만큼 장성했으니까 미래 리더를 키우는데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 회장님은. 그럼 그 회장님은 왜 했을까? 네? 세금 감면? 그럴 수 있죠. 중요한 이유일 수 있죠. 네. 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네, 그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네요.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미래 리더 그렇게 훌륭한 인재로 크려면은 회장님이 아마 돌아가시기 전에 그게 해결이 될까? 네. 명예? 네. 그런 거죠. 이런 거였죠. 기억될 이름. 나는 머지않은 미래에 죽을 거야. 근데 내가 죽더라도 서울대학교는 영원히 남아있을 거고 한국에 있는 한은 그럼 내 이름으로 지어진 도서관은 내 이름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거야 라는 게 그 회장님이 기부를 했던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 욕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에서 유명한 뭐 하버드 대학 가면은 케네디 홀이니 뭐니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한국에도 무슨 현대자동차 홀이니 해서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저 단체의 대표님은 기부자를 만났을 때 우리 아이들을 미래의 뭐 반기문 뭐 요즘에 좀 어려워졌네요. 정치적인 인물이 돼서. 아무튼 그런 훌륭한 인재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고 약속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아이들이 당신의 이름을 죽는 날까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참 기뻤을 것 같아요. 그냥. 내 이름이 기억될 거야. 그 아이들과 함께. 그것이 기부자를 욕구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 열심히 키울게요. 아이들의 리더를 키울게요.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그런데 반응하는 기부자도 있을 수 있어요. 꼭 그게 아니란 건 아니고요. 네. 자, 그럼 케이스 스타디를 좀 해볼까요? 땡땡 장애인 복지관 5월 어버이날을 맞아 장애 아들이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1천만 원이 필요하대요. 장애 아들이 어버이의 날 카네이션을 부모님께 선물하려고. 마음이 이쁘죠. 장애 아들이니까 돈이 당연히 없을 테고 그 장미 카네이션을 선물할 돈을 기부를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린 거죠. 여러분 같으면 기부해 주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저는 안 합니다. 역시 저만 나쁜 놈인가요? 장애인 아이들이
밥을 굶거나 뭐 아픈데 병원을 못 가고 있거나 공부를 하고 싶은데 교육받을 기회가 제한이 되거나 뭔가 조금 더 절실하고 뭐 시급하고 이런데 제 얼마 안 되는 기부금이 제가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한 달에 할 수 있는 기부금이라는 게 도대체 호주머니에 12만 원 연간 12만 원 그럼 하루에 만 원? 한 달에 만 원? 정도라는 게 평균치니까 그 돈이 더 좋은 데 쓰이길 원하지 장애 아이들 카네이션 선물하는 데까지 기부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만 나쁜 놈이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제가 되게 나쁜 놈이거든요. So what?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죠? 꽃집에? 어떤 식으로? 음, 가장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 오케이. 말 됩니다.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저기 몽골에다 식수 사업할 때 거기다 기부자 이름 달아주는 거랑 같은 거죠. 몽골 그 먼 곳 사막에서 내 이름표가 달린 나무가 자라나고 있다라는 게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는 것처럼 그런 방식인 거죠. 말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방식은 결국 아이디어라는 건 거의 99% 언어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명분 개발할 때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아이디어라든지 솔루션은 결국은 언어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각이라고 하는 건 다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결국 언어 작업을 통해서 아이디어들은 나오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 카네이션 이꼴 뭐지라는 거를 물어보게 됩니다. 카네이션이 뭐지? 상징하는 게 뭐지? 뭐죠? 감사, 사랑, 효도, 또 뭐가 있죠?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즘 톡투윤가 저기 그 개그맨 그 친구 누구죠? 김재동의 사회 보는 프로그램은 꽁지머리 달고 나오는 그 아저씨 남자 하나 있죠?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해갖고 하는 거 그런 작업인데요. 일종의 하나의 키워드를 놓고 상징되는 연관된 언어들을 이렇게 찾아보는 작업들을 해요. 제가 컨설팅 할 때는 이 작업을 꼭 합니다. 질문들을 몇 개를 들어서 연관된 언어들을 찾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공통된 단어들이 뭐가 나올까, 가장 유니크하게 아이디어를 쓸 수 있는 단어들이 뭐가 나올까를 찾는 작업을 꼭 하는데요. 카네이션 이꼴 감사, 사랑, 효도 또 뭐가 있죠? 어머니, 저한테는 미안함입니다. 네. 이 자리에서 본인이 불효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난 불효자야.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뒤집은 다 나와요. 정말 네 분밖에 안 계세요? 네. 네. 저는 정말 제가 불효자라고 생각을 하고 사니까요. 저한테 미안함이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종의 국어 사전에 익숙한 동호 반복적인 거 이렇게 데이터들을 막 묻다 보니까 이런 단어가 나오네. 이건 좀 특이한데? 그러면 카네이션을 선물하다. 뭐지? 부모님한테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보상받고 싶은 욕구 아닐까? 여기 계신 분들이 본인이 아무리 효자라고 생각하셔도 부모님에 대해서 미안한 욕구들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카네이션을 선물한다는 건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 죄스러움을 회생하고 싶고 보상받고 싶은. 그래서 제가 저 캠페인명을 불효자 회생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10,000원을 기부해 주시면 카네이션을 2송이를 사서 한 송이는 꼬마들한테
그리고 한 송이는 당신의 부모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대신 전해드릴게요. 내 자녀가 당신의 자녀가 말은 안 하지만 평소에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또 남몰래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1+1으로. 오케이. 중요한 건 아이들이 불쌍하잖아요. 아이들이 뭐 부모님들이 안 됐잖아요. 이 아이들을 잘 키워서 미래 리더로 키울게요가 아니고 내가 부모님한테 미안한 죄송스러운 그 욕구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명분을 만드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도 재밌는데요. 땡땡땡땡 무용단, 국립현대무용단입니다. 국립현대무용단이 저소득 청소년 무용체험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기부해달라는 얘기인데요. 기부하시겠습니까? 저는 역시 안 합니다. 왜? 국립현대무용단?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잖아. 아니, 지원금 없이 어렵게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들, 복지기관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희들은 정부 예산 가지고 편하게 하면서 기부까지 해달라고? 더군다나 현대무용은 전 구경한 적도 없고요. 그런 거 볼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겁니다. 아마 지루해 갖고서. 관심이 없는 분야예요. 어떻게 하죠? 근데 찾아보면 답이 다 나와요. 자,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럼 현대무용하고 잠재 기부자인 나하고 공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공유가치. 아까 페트롤맘을 이웃이라고 해서 나와 이웃이란 단어로 연결을 짓듯이 현대무용이 나하고 공유하는 것이 무엇이지? 현대무용하고 내가 함께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지? 라고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뭐가 있나요? 자, 이게 질문을 던지는 게 굉장히 노하우인 것 같아요. 보면은 현대무용이 나하고 공유하고 있는 게 무엇이지라는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두 번째 질문은 그럼 현대무용은 무엇을 가지고 그 예술적 표현을 하지? 라는 질문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현대무용이라는 건 무엇을 통해서 그런 자기의 어떤 예술적 그 표현을 합니까? 네, 몸짓. 몸이라는 걸 가지고 표현을 하죠. 무용은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몸이라는 게 있네? 현대무용도 몸으로 표현하고 기부자인 나도 몸이라는 게 있네? 그럼 몸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무용과 내가 공유하고 하는 중요한 키워드구나 라는 걸 찾게 되는 겁니다. 몸. 그때 이거 제 실제로 경험인데요. 방송을 봤더니 실험을 하는데 이게 가부좌라고 하나요? 틀고 바닥에 이렇게 앉았다 그대로 일어나 보라고 실험을 하더라고요. 근데 20대 아이돌은 발탁발탁 잘 일어나요. 저도 방송을 보다 내가 그게 될까 궁금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뜩 일어나는데 뒤로 자빠져 버렸어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되게 제가 상처가 됐어요. 내 몸이 이제 완전히 고장난 깡통 로봇이 돼버렸구나라는 게 되게 상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마 공감 가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근데 그 순간에 인터넷을 켜봤더니 인터넷에 한국인 78%가 못하는 동작이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지 하고 클릭을 해봤더니 무용수가 나와서 이렇게 해보래요. 손이 닿는지 안 닿는지. 역시 또 안 닿아요. 또 짜증이 확 나요. 난 이게 안 되네. 저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순간에 그 무용수가 일주일 동안 몸으로 훈련을 해서 이게 닿는지 안 닿는지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다면 저는 반드시 했을 겁니다. 왜? 저한테는 제 몸을 제 욕구대로 움직이고 싶다라고 하는 가장 원초적인 욕망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그게 있어요. 남들은 이게 다 되는데 내가 안 됐을 때는 굉장히 그게 상처가 되고 해보고 싶은 욕구라는 게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일주일 후에 훈련을 해서 이게 딱 닿는 순간에 그 기쁨을 나누세요 라고 했다면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돈을 현대무용에 쓰든 김정은이한테 주든 그것도 관여가 없고 내가 이게 됐다는 그 기쁨, 내 의지로 내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 때문에 기부를 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부자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챕터에서 얘기하는 게 기부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욕구를 이해할 것인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쉽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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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불행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 질문을 제가 답변을 그것까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 효과를 설명드려서 그것만 끝이려고 했는데요. 그 불행은 그 다음에 발행이 되죠. 네, 굉장히 그 담당자하고는 재미있게 하자고 했는데 그 단장선에서 잘렸습니다. 왜? 지원금이 많으니까 이런 걸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귀찮고. 이걸 안 해도 단체 운영하는데 다 하는데, 이거 프로그램을 짜서 기부자들한테 가서 단장이 이런 거 하니까 기부 요청하고 하는 게, 쉽게 말해서 그 굉장히 유명한 현대 무용가였는데요. 이름이 굉장히 높은 단장이, 그게 자기 가오가 상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할 때는 늘 두 가지를, 한 가지는 아까 모금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지를 여쭤보고, 또 한 가지 꼭 물어보는 게 대표님, 기관장님이 컨설팅에 참여하십니까를 또 물어봅니다. 근데 많은 기관장님, 여기서 기관장님이 계시나요? 센터장님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거를 하기 싫어하시니까 뭐 담당자한테 맡겨놓고 잘 안 하세요, 사실은. 그래서 참 곤란한 경우들이 참 많죠. 네. 컨설팅이나 모금 실습 같은 거에서 실패하는 경우들은 99% 그겁니다. 그 필요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액티비티를 안 하는 거, 거의 90%가 그겁니다. 액티비티를 하면 돈은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자, 45분이네요. 큰일 났네. 그래도 한 5분만 쉬고요. 맨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 기부자 욕구도 이해했고 그 사람을 설득할 말도 만들었어. 그럼 이제 맨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그 사람을 어떻게 모금에 참여시킬 것인가, 방식, 프로그램이죠. 앞에서 수많은 사례들을 보여드렸으니까 벤치마킹 하자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걸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이냐. 쉽고 편하고 재미있고 꼭 맞는 모금 프로그램. 앞에서 보여줬던 수많은 방식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우리가 하기 쉬운 방식들을 하나 선택하시면 된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후원의 밤 할까? 거리에서 모금할까? 오케이, 좋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금 방식이 여러분들 스스로 재밌고 행복했으면 좋겠다예요. 이게 부담스러우면 여러분도 하기 싫으세요,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재밌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전제고요. 재미난 방식 하나만 고르시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케이, 그럼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고르면 되니까 우리는. 그럼 그걸 성공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걸 한번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소위 이제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수백 가지도 더 넘죠. 제 뒤에다가 제가 보시면은 한 쉬운 6개들을 제목을 따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참고를 보시고요. 근데 그 많은 전략들을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없다. 그 중에서 딱 4가지 키워드만 한번 좀 우리 기억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라는 것이죠.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에 조금 아까 보셨던 학생들이 있죠. 그 친구들이 진짜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는 순진한 분들이 계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돈 주고 고용한 다 모델들입니다. 학생들처럼 포장을 해서 연기를 시키고요. 이거를 진짜인 것처럼 SNS를 통해서 전 세계로 확산을 시켜버렸던 일종의 바이럴 마케팅 같은 것의 수단이었습니다. 학생들 절대로 아닙니다. 다 현대사회에서 모든 기적은 다 이렇게 기획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을 겁니다. 어쨌든 친구들하고 높이가 3.5m, 그래서 친구들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관계 맺기를 해야지 동전을 넣을 수 있고요. 코인을 하나 넣으면 콜라가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정의 그런 체험을 통해서 우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다고 해서 코카콜라가 만든 프렌디 머신이라고 하는 콜라 자판기의 이름입니다. 이런 체험들, 관계를 맺고 역할을 통하고 체험을 통해서 우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만든다. 실제로는 코카콜라의 소중함을 깨닫게 만든 것이지만요. 아무튼 중요한 건 지금 역할, 관계 맺기, 체험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 영상 속에서 키워드를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전략의 첫 번째, 관계 맺기.
내 편 만들기라는 것이죠. 모금 기여도라는 걸 조사를 해봤더니 긍정적 관계와 참여가 60%. 그러니까 기부라고 하는 건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나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주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금 전략을 짤 때 후원의 밤 할 때도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그 자리에서 관계 맺기를 유효하게 해갖고 사람들을 참여하게 할 것인가가 핵심 전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서 후원해서 사람들을 오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관계를 유효하게 맺을 것인가가 결국은 핵심적인 관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부자 설정할 때도 같이 연관이 되는 문제인데요. 제가 거리 모금 어디 뭐 공원 같은 데 가서 모금하지 마시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리 모금은 확률이 정해져 있어요. 1%예요. 100명한테 요청하면 1명이 기부를 해줘요. 근데 관계 맺기가 되어 있는 기부자는 많게는 50에서 25%까지 기부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발 거리 가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기부 요청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유니세프 같은 큰 대형 기관들이 전문적으로 그거 하는 회사들을 고용해서 하는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관계 맺기 어떻게 할 것이냐. 바자회 어떤 방식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결국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 맺기를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바자회든 프리마켓이든 성공시킬 것이냐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효과적으로 관계를 맺는 방식 세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볼링 앨리 전략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냥 다른 얘기들은 빼고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죠. 볼링 앨리라고 하는 거는 볼링을 칠 때 어떻게 스트라이크를 치죠? 1, 3번 핀만 공략하라죠. 그럼 1, 3번 핀이 넘어지면서 핀 액션으로 뒤에 게 넘어가니까 뒤에 거 상관하지 마. 신경 쓰지 마. 1, 3번 핀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만 고민해라고 하는 것이 얘기예요. 볼링 앨리 라인이라는 건 1, 3번 핀을 공략하는 그 라인을 볼링 앨리 라인이라고 해서 마케팅에서 쓰는 방식인데 예를 들면 햇반? 여러분들이 지금은 편의점에 가서 햇반을 많이 드시죠. 저도 잘 먹습니다. 맛있어서. 근데 한국 사회에 처음으로 CJ가 햇반을 출시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저 음식은 안 팔렸습니다. 왜? 한국 사람이 밥을 돈을 주고 사 먹는 문화가 없었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플라스틱에 넣은 돈을 밥을 사 먹어? 이건 미친 짓이야. 욕먹을 짓이야. 안 팔렸겠죠? 당연히. 그래서 CJ가 한 짓이 뭐? 편의점에서 20, 30대 독신자들을 대상으로 시식 행사라는 걸 하죠. 그러니까 시식 행사에 어떤 친구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 바로 볼링공의 1, 3번 편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뭐가 어떤 것 맛있던데? 되게 편리하던데? 떠들고 다니는 역할을 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 컴패션이라는 단체, 차인표 씨가 홍보대사로 유명해진 단체였죠. 이 단체가 재작년에 체크했을 때 연간 한 400억 정도 모금을 했었는데요. 1년 사이에 보니까 750억으로 모금액이 거의 두 배로 뛰어버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모금을 잘해, 이 단체는. 그래서 궁금해서 홈페이지를 가서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거였어요. 1, 3번 핀. 뭐냐면 홍보대사라고 하면 차인표, 션 같은 유명한 사람들만을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 단체는 그게 아니라 중고등학교 홍보대사, 가정주부 홍보대사, 대학생 홍보대사, 컴패션 메이트, 컴패션 프렌즈 이런 각종 이름들을 붙여서 교회를 기반으로 어떤 거? 내 우군들을 끌어들이는 작업을 한 겁니다. 볼링공의 1, 3번 역할을 해줄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돈을 기부하는 게 아니라 기부할 사람들을 물고 오는 역할을 해주더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게 차인표 같은 사람들이었고. 네. 그러니까 기부자 개발을 할 때 첫 단계, 관계 맺기의 첫 단계는 우리 단체에서 1, 3번 역할을 해줄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찾자. 너무 많은 기부자 데이터를 얻으려고 기부자 개발을 하려고 너무 고생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기부자가 누구일까부터 고민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방식이고요.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소개해드리는 게 자문 강연.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저도 여기서 강사로 참여를 하는데요. 이렇게 강사로 참여를 해서 어떤 단체랑 관계를 맺어갖고서는 그 단체에 국민은행을 연결시켜줘서 9천만 원을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종의 볼링공의 1, 3번 역할을 해드린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기업의 CSR 담당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강연에 초대해라. 강사로 초대해라. 그들 다 월급쟁이기 때문에요. 강연에 초대하면 시간만 허락되면 돈 주니까 다 옵니다. 그리고 기업에다가 또 돈을 요청하기 전에 기업에 자원봉사를 요청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교두보를 확보하는 거죠. 1, 3번 역할을 해줘서 교두보들을. 기업의 CSR 담당자 초청할 돈이 없다? 그럼 모여서 하시면 되죠. 뭐 어렵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는데 한 시간에 10,000원을 제가 받는데 강의료를. 그럼 저도 교육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마 여기 그 최재호 차장이라고 기업 어디죠? 현대자동차 섭외공팀 차장도 오는데요. 그 사람들한테는 저는 시간당 50,000원을 드립니다. 제 강의비까지 털어서 그분들한테 드려요. 왜? 부담 느끼라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뭔가 아쉬운 소리 할 때 거절 못하게 합니다. 네. 최재호 차장 여기에 모시게 하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여기 시흥시 1% 나눔재단에서 그분한테 드리는 강의비가 있을 텐데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도 수익을 따로 모아서 그분을 어디셔널로 더 드릴 겁니다. 아마 부담 느끼라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만났을 때 여러분들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냥 가세요. 안타깝게 명함 주고 인사라도 하셔야지 그럴 때. 네. 그 최재호 차장이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단체가 와서 기부를 요청하더래요. 근데 그 단체의 아주 대표님이 아주머니셨는데 제안서를 갖고 있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왔더라는 거예요. 코멘트도 할 수 없는 수준의 제안서를 갖고 왔다는. 당연히 거절했겠죠. 그랬더니 그분이 8개월을 자기를 쫓아다니더래요. 8개월째 기부업하고 어떻게 하시면 제가 기부해드릴까요? 코치를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 관계먹기의 두 번째는 RPG 전략, 롤플레잉 게임이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붙인 건데요. 기부자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부자가 어떤 사람? 돈 주는 사람? 그러면 큰일 난다. 기부자는 돈 주는 사람 아니야. 우리가 이루고 싶은 꿈을 우리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함께 나가는 동반자야. 라고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실제 사례, 동국대학교 병원의 노 스님이 1억 원짜리 고액 기부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입원을 하셨어요. 검사를 해봤더니 말기 암이더래요. 스님이 물었대요. 나 얼마나 남았어? 근데 거기에 수간호사님이셨죠. 수간호사이기도 하고 동국대학교 병원의 그 모금 팀장이시기도 했었어요. 1년 남았는데 그 얘기를 못 하겠더래요. 차마 그 얘기를. 근데 그분이 또 한 가지 욕심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돌아가시면 유산 기부 받아야지. 잔인한 얘기인데 그분 역할이 그런 거니까 욕심을 냈던 것도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얘기해요? 돌아가시면 유산 기부 해달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는 얘기죠. 차마 말이 안 떨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 이 얘기. 기부자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스님한테 가서 얘기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스님, 동국대학교 병원이 앞으로 1년 동안 암 퇴치를 위한 연구기금 50억 연구기금을 만들려고 합니다. 스님, 저하고 같이 연구기금 만드는 데 참여해 보지 않으실래요? 라고 제안을 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스님은 말기암으로 침대에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암 퇴치를 위한 연구기금 마련이라고 하는 건 그분한테는 인생에서 마지막 소명? 그 선물이 되지 않았을까요? 내가 죽는 날만 기다려야 되는데 나도 죽음을 앞두고 뭔가 사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일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건 그분한테 굉장히 큰 선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럼 돌아가실 때 요청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유산기부 해주시고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주인공으로 만들어라. 더 쉬운 예는 이거죠. 삼룡요양원이라고요. 지난 저희 교육 참여하셨던 분인데 저한테 저금통을 돼지 저금통 100원짜리였습니다. 진짜. 갖다 드셨는데요. 주시면서 거기다 넘버링을 해서 자기 차트에다가 넘버에다 제 이름 걷고요. 넘버와 함께 제 이름을 스티커로 딱 붙여서 저한테 갖다 주셨어요. 저 돼지 저금통이 제 책상 위에 있는데요. 책상에 가서 앉을 때마다 돼지 저금통이 제 눈에 뜨이는데 볼 때마다 속이 불편해 죽겠어요. 저거 달라고 저 사람 연락 올 텐데 불편해 마음이.
그러고 갈 때마다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뒤져갖고 저기다 넣기 시작을 했고요. 며칠 지나니까 막 짜증이 나요. 좀 빨리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제 돼지공통을 찢어갖고 거기 있는 돈을 대고 애타 가져가세요 하고 줬어요. 왜? 이 돼지 저금통이 제 책임이 돼버린 거예요. 제게요. 제 거. 제가 채워야 될 제 책임이 된 거예요. 돼지곰탕의 주인이 제가 돼버리니까 그 어떻게든 역할을 채우기 위해서 그 짓을 제가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돼지곰탕을 하나를 만들어도 주인공으로 만들고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돈 주세요가 아니라 함께 합시다 혹은 손을 보려고 얘기를 하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관계 맺기의 세 번째 체험 전략이죠. 마케팅에서 말하는 익스피리언스 체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거를 볼게요. 공동의 관심사. 파운드 포 파운드 챌린지라고 하는 거는 체중을 1파운드 뺄 때마다 1파운드의 식량을 살 기부금을 한국에는 그 하겐다즈라고 제너럴 미스라고 하는 단체가 기부를 하게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 손 들어 보실래요? 3분, 4분, 5분. 네. 저도 딱 보니까 심각해 보이죠? 네. 의사가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 모양이네요, 제가.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사람 모여서 같이 우리 다이어트 하자고 하면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참여할 겁니다. 그래서 몇 달 후에 내가 약속했던 10kg 감량에 성공하면 그 돈이 김정은이한테 가든 악마한테 가든 저는 상관 안 할 겁니다. 그냥 그 기쁨을 나누는데 기꺼이 참여할 겁니다. 공동의 관심사가 뭘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친구분, 동료들, 가족들하고 재미나게 체험 프로그램을 짜면은 그게 돈이 된다. 헤비타트. 설명하지 않아도 와서 하루 종일 집 짓고 땀 흘리고 아 이게 멋지고 신나는 일이구나라는 걸 느끼니까 갈 땐 돈까지 주고 간다는 거죠. 체험 프로그램을 가장 성공적으로 하는 게 헤비타트 같은 단체들이고 그럼 여러분들이 주위의 친구 동료들과 같이 해볼 수 있는 재미난 프로그램이 뭐가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다이어트, 헬스, 운동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냥 늘 이렇게 재미나게 사례를 드리는 거는 들어온 이야기인데 제가 한 2년 전인가 설사병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서 제가 늘 가는 동네 병원에 갔더니 종합병원에 가서 대장암 검사를 해보라고 그래요. 걸렸구나 내가 이제. 그리고 검사를 하고 일주일 동안 기다리면서 저는 실제로요 제 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 가면은 뒤에 남는 사람들한테 미안하면 안 되니까 짐 정리하고 책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검사 결과를 봤더니 괜찮대요. 죽다 살았어요. 저는 그냥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누가 저한테 기부를 요청했다면 저는 정말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제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들고 왔을 거라는 얘기죠. 뭐 1년에 한 번씩 우리 정기검사 갔을 때 건강에 대한 공동의 관심사 해가지고 그 정기검사하고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볼 수 없나? 시흥에 종합병원이 뭐가 있죠? 건강관리센터 같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아마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걸 건강검진과 관련돼서 자선 프로그램 것들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개별 단체에 가서 하면은 그 사람들이 콧방구도 안 낄 거예요. 왜? 유니세프가 아니니까. 그렇죠? 유니세프 같은 데면은 좀 얘기가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맨 마지막에 나온 거야. 연대, 융합 전략. 여러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해서 가시면 시흥에 있는 대표적인 비영리 복지기관들이 30곳이 연대를 해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면 그들이 거절하기 어려울걸요 아마. 네, 그런 거죠 뭐. 자, 두 번째 경쟁의 힘. 두 번째 전략 차이. 제가 경쟁단체가 어디냐고 여쭤봤었죠. 그걸 여쭤보는 거는 이 경쟁이라고 하는 곳에서 차이라는 게 생기고 아이디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경쟁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다 빼고요. 이 말 멋있는 것 같아요. 마케팅의 기본 원리는 범주와 앙숙을 비추고 경쟁을 붙이면 없던 에너지도 만들어내게 된다. 이거 이용수 씨가 나중에 얘기할 텐데 그냥 얘기해버리죠. 되게 재밌습니다. 어느 종교가 홈리스, 노숙자한테 가장 관심이 많을까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무슬림, 회교도죠.
기독교, 불교, 파간은 무슨 종교인가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종교별로 동전통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기독교 신자인데 지나가다가 불교 통에는 돈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기독교 통에는 돈이 없다면 그냥 가시겠습니까? 못 가시죠. 짜증나서. 그렇죠. 경쟁을 붙이면 재미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거기서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차이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게 아이디어를 넣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뭘 갖고 경쟁을 한번 붙여볼까요? 그냥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요. 저한테 키 큰 남자, 키 작은 남자 어느 누가 더 기부를 잘할까 하면은 전 짜증나서 아마 할 겁니다. 아마. 네. 또 해보고 싶은 게 기네스 도전 프로그램. 1분에 짜장면 빨리 먹기 대회. 내기돈 걸고 기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재미나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이 좋은 이유는 뒤에서 다시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런 게 재미있으면 그 돈이 비영리 활동가들의 지원을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가 그닥 중요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활동이 재미있고 아, 그 돈 가지고 좋은 데 쓴대 하면 별로 시비 걸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명분이 좋으면 좋은데 그게 없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부자를 설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의 재미를 가지고 기부자들의 심리를 활용을 해서 이거 실제로 저 이번에 또 해요. 그 저기 어디였더라? 청주였죠? 거기서 그 책 가지고 책 높이 쌓기 기네스 도전 프로그램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기네스 도전 기록이 34m인가 그런데 우리가 35m의 책 쌓기 기네스 도전을 하겠다고요. 네. 가족 단위로 친구들 집에서 있는 책들을 갖고서 쌓기 하자. 그 모인 책은 나중에 중고책으로 팔아서 기부금으로 환산하면 되고 그런 게 좋은 이유는 그걸 하면 반드시 뉴스에서 나간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농심하고도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돈 없지? 돈 주지 말고 라면 줘. 그럼 서울시 광장에서 라면 가지고 높이 쌓기 아니면 길게 읽기? 기네스 도전 프로그램 할까? 그럼 농심은 알아요. 뉴스에 나간다는 거.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기네스 도전 프로그램 같은 거 재미나게 해서 모인 돈을 가지고 우리는 장애인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면 누가 그걸 시비를 걸겠느냐는 얘기죠. 그 이야기가 세 번째로 연결이 됩니다. 쉐어테인먼트라는 건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쉐어, 공유를 엔터테인먼트화 시키자라는 겁니다. 모금 프로그램을 짤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애인을 돕는 일을 한다 하면은 모금 프로그램도 뭔가 장애인과 관련된 프로그램이어야 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것들이 보통은 있습니다. 그럼 재미난 프로그램들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가치와 사람을 모으는 방식을 좀 분리해보자. 마라톤 대회 재미나게 우리 달리자라는 거 사람 모이고 그 모인 사람들한테서 우리가 이 돈을 어디에 쓸 건지 다음에 설득을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우리 장애인 돕는 거야 내세우면은 아이디어가 참 안 나오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요? 아이스버킷 챌린지, 조인성이 루게리병의 환자에 단 눈곱만큼이라도 관심이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거 아시나요? 레즈노데이즈라고 영국에 사는 유명한 캠페인이죠. 3월 13일 날은 사람들의 빨간 코를 붙이고 뭔가 재미난 일을 하면서 기부를 받아들이는 활동들을 합니다. 캠페인의 슬로건 자체가 Do something funny for money. 돈을 위해서 뭔가 재미난 짓을 하자. 이날에 되면 아이들부터 영국의 락스타, 유명 스타들이 다 빨간 코를 묻히고 춤을 추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부금을 요청하면서 뭔가 재미난 활동들을 하면서 모금 활동들을 합니다. 자, 벤치마킹. 앞에서 제가 벤치마킹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우리한테 아이들이 없어. 그럼 베끼자고 말씀드렸죠. 장애인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관심해. 기부 피로감이 있어.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과제였죠. 그렇죠? 치과 외국인들 치과 치료를 한다고 죄송한 얘기인데 저도 지금 이쪽이 나갔거든요. 치료를 지금 한 2년째 못하고 있어요. 갔더니 몇백만 원 달래요. 너무 비싼데? 그냥 뭐 생활할 만한데? 몇백만 원을 드려야 되나 내가? 뭐 이러고 그냥 버티고 있어요 그냥. 근데 제가 남 치과 치료하는데 돈을 줘야 되나요? 어려운 얘기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지? 과제였어요, 우리한테. 무관심, 피로감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할 과제였죠. 그때 전략 중에 하나가 벤치마킹, 베끼기.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전 국내외에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부 관련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니 그 기획서 맨 위에 헤드라인이 그겁니다. 성공한 기부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니. 그러니까 맨 위에 제목이에요. 뭐가 발견되더라? 뭐가 발견되죠? 네. 재미.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부 관련 프로그램은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 재미더라. 결국은 재미, 기부자를 웃고 행복하게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성공을 하더라. 그러니 우리가 외국인 치과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부자를 어떻게 행복하게 할까, 웃게 만들 수 있을까 해가지고 승부보겠다가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전략이 그게. 그럼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면 돼요. 사람들을 웃게 하는 프로그램. 사람들을 웃게 하자. 그리고 그 기분을 가지고 외국인들 치과 치료하는데 쓰겠다고 하면 누가 그걸 시비를 걸겠느냐는 얘기죠. 다 마찬가지예요. 박원순의 빨간 매니큐어는 혹시 아시나요? 어느 날 이 양반이 시장이 되기 전 이야기인데요. 열 손가락에다가 빨간 매니큐어를 칠하고 사람들한테 등장을 합니다. 무슨 짓이세요 이게 변호사님 했더니 이 매니큐어 하나 지을 때마다 나 10만 원씩 기부금 받아요. 10만 원이 다 지으면 그 100만 원을 어느 단체에 기부해 주고 싶어요 했더니 사람들이 아이고 제가 해드릴게요 하고서는 하나씩 줘서 100만 원을 실제로 해갖고 기부를 해줬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부와 관련된 건 아닌데요. 제너럴 닥터스라고 혹시 홍대 앞에 있는 병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약도예요 이게. 처방전이에요. 진단명 너무 무겁고 심각한 재미없음. 처방전이 쉬어지기, 같이 놀기 이런 걸 의사가 처방전이라고 해서 줍니다. 사람들을 웃게 하는 거죠. 감기금을 큰 병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약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렇게 재미나게 했던 것이고요. 제가 아까 사다리 타기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것 갖고 모금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점심 때 직원들하고 사다리 타기 게임을 되게 즐겨 하는데요. 이거 모금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행사에 가서 바닥에다가 10m, 20m짜리를 청테이프로 쭉 걸어갖고 그냥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서 사다리 타기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갔더니 꽝도 있고 5,000원짜리 우리 그냥 어디 협찬받은 작은 상품도 있는데 갔더니 3만 원, 뭐 1,000만 원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서 갔는데 기부금 10,000원 하면은 거절 못해요. 웃으면서 이렇게 재미나게 어떻게 행복하게 사람들을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 그렇게 되면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제가 아까 목적 사업을 결정할 때 너무 고민하지 마셔라. 그냥 취약계층의 뭐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하셔도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명분이 굉장히 멋지고 프로그램이 재미있으면 얼마든지 기부자는 설득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강의가 아니고 제가 현장에서 컨설팅을 하고 실습을 하면서 다 해본 방식들이고 성과를 제가 해봤던 경험들이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강의 빠지지 마시고 좀 힘드시더라도 차근차근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0분 빨리 끝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